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올때 메로나, 바로 메로나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메로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기이한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겪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들 겪으셨길래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메로나님. 네. 네, 닉네임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정겹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닉네임 정하라고 하셨는데 네. 정할 게 없어서 아침 일어나니까 옆에 어제 먹던 메로나 껍질이 있어서 그냥 메로나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올 때 메로나 사갖고 와.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언제든지 또 다시 이렇게 와주실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메로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좀 미스테리하고 이게 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일들을 좀 몇 번 겪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 귀신이 막 나와서 막 스펙타클하고 압도적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어서 네. 좀 제가 살면서 겪었던 좀 신기한 일들? 정말 그 일반인은 정말 살짝 범주에서 살짝 풀어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야기는 일단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막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올 때 메로나. 우선 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2살이고요. 어이구. 가족상은 누나 2명이 있고 저가 쌍둥이거든요. 이제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저랑 20살 차이, 22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털이 크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맨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랑 누나 2명 그리고 엄마 아빠 쌍둥이 여동생 저 해서 총 7명에서 살았어요. 군산이거든요.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21년 동안 살았던 주택에서 제가 돌비 라디오 시청을 하면서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주위에서도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저 정말 2년만 돼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4살 때, 5살 때 기억인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일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때 가사도우미 이모로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동생은 없고 가사도우미 이모랑 저랑 집에서 둘이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가 숨을 데가 마땅히 없어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이 하나 남는데 사랑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찾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 웃음소리로 하하하하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모가 찾았는데 왜 찾았다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이건 규칙이 없었는데 그때만 돼도 4, 5살이기 때문에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나가겠다는데 계속 옆에서 웃어서 찾았다고 안 하고 웃기만 하나 하면서 나왔어요. 이모 어딨어? 이러니까 이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층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주택이 2층이었거든요. 아니 이모 아까 옆에서 나 웃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너 어떻게 꾹꾹 잘 숨었길래 못 찾아가지고 하도 안 나오길래 자기는 2층 청소를 하고 왔다 그러길래 뭐지? 이러고 왜 거짓말 치냐니까 거짓말 안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칠 수가 없는 게 정말 반대평이거든요. 사랑방하고 계단은 저가 먼저 나오면은 우사인 볼트가 와도 그렇게 먼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 그렇지만 4, 5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 신기할 나이잖아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할 만한 게 숨바꼭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숨바꼭질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저랑 제 동생 가사도우미 이모랑 또 3명이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거기 숨었으니까 이번엔 또 한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 2층에 숨었어요. 2층이 큰 누나 방인데 큰 누나 방 혼자 썼기 때문에 좀 자리가 많이 남아서 옆에 옷가지들도 많고 안 쓰는 좀 부피 큰 물건들도 많이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쪽에 제가 정말 잘 꾹꾹 숨었어요.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갔어도 그거는 저도 못 찾는다 할 정도로 정말 꾹꾹 숨었었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잘 못 찾더라고요. 하도 못 찾길래 제가 좀 잠깐 졸았어요. 근데 잠깐 졸다가 깬 이유가 옆에서 찾았다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네? 어떻게 찾았나? 이러면서 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2층이니까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모가 설거지인가를 뭐 하고 계시더라고. 뭐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왜 찾았는데 1층에 있냐 이러니까
아니 이번에도 네가 꼭꼭 숨어가지고 못 찾았다. 아니 누가 옆에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너 근데 얼마나 오래 숨어 있었냐. 2-3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체감상 10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나 좋은 거 포함해도 한 10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랑 동생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니 나오라고 이제 못 찾겠다고 했어도 계속 안 나오길래 둘이 외출을 나갔고 이 밥 보라고 다 식었다고 너 밥 하려고 했는데 밥 시간도 다 지났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나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이가 들어서 그때 초등학생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투기 종목을 했어요. 제가 운동 선배로 만나는 편하게 502형이라고 할게요. 손오공. 네, 손오공 중국 그런 계열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502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투기 종목 킥복싱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형인데 저랑 2살 차이가 나고 지금도 가장 친할 친구라고 할 만큼 맨날부터 친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형이 어느 날에는 갑자기 저보고 자다가 가위가 눌린 적이 있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신 같은 걸 무서워했거든요. 가위는 안 무서워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몸이 힘들면 가위가 많이 눌려요. 네. 가위가 눌려도 제가 막 진짜 공포 단편 만화 이런 데서 본 것처럼 가위가 눌려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안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네. 물 눌리니까. 그래서 가위 맨날 눌리지 왜 이러니까 자기도 맨날 가위가 눌리는데 저번에는 가위가 눌리다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났대요. 왜 귀에서 삐 소리가 나? 이러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이명이 멈춰서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기 위에 서 있었대요. 뭐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위가 안 풀리는 거야. 자기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인 다음에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때 새벽 5시였는데 어머니가 앞에서 밥을 하고 계셨나봐요. 그 502형 어머니가. 502형 어머니가 502가 왜 그래? 이러니까 지금 도둑 들었다고 도둑 잡아야 된다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옷장을 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니 자기가 귀신을 본 것 같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진짜 맞아서 죽으면 죽었지 귀신이 제일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 귀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 뭐 해봤자 뭐 관장님한테 맞는 게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니 더 무섭대요. 그래서 아 그게 뭐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고 관장님이 저보고 502가 귀신을 봤다.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관장님. 그 집에서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502 형이 밤에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체육관. 그 당시 저희 체육관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번화가에서 많이 옆으로 빠진 옛날 좀 노후화된 호프집도 있고 그런 거리에 2층이었어요. 저희 체육관이. 그래서 밤쯤 되면은 막 취객들도 올라오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라 이러면서 좀 그랬어요. 찹쌀떡 파는 사람도 오시고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502 형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 현관이 유리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리문에 어떤 한복 입은 여성분이 서 있었대요. 관장님 보고 502 형이 관장님 손님 오셨어요 이러니까 관장님이 같이 나왔겠죠. 없잖아 이러니까 방금 있었는데 진짜 있었어요. 흰색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밤 10시에 한복을 입고 이 술집거리 2층까지 올라온다고? 계단이 정말 높아서 바로 가셨다고 해도 현관을 물어보면 이제 발끝이라도 보이거든요. 내려가시는 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관장님 친구분께서 박수무당이 계신데요. 저희 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여기 여자 귀신이 있는데 무슨 일 없었냐 이러니까 저번에 502가 귀신을 봤다 이러니까 잘 봤네. 여기 여자 한 명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귀신을 봤다는 거는 관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보는 건가? 이러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관장님이 아시는 건데 주말에는 저희가 체육관을 개관을 안 하는데 여름에 502 형이 아는 형이랑 여기서 치킨 같은 걸 먹고 사무실에서 몰래 잔 거예요. 관장님 몰래. 근데 이제 여름에 자다가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났는데 체육관 사무실 문이 위에 쪽창으로 유리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옛날 교무실 문처럼. 거기로 어떤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밤이고 문도 다 잠궈놨는데 본다고 해서 이제 움직이려는데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를 웃으면서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자기가 귀신을 똑바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래요. 그때도 보긴 봤지만 그때는 진짜 제일 정확하게 태어나서. 높은데요, 창이?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누워있는 형을 부르려고 했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고 계속 웃고만 있다가 그리고 기절을 했는지 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래요. 그래서 그 후로 몰래 체육관을 오거나 밤을 자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저한테 관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02 형이 502 형에 대해서 설명을 왜 했냐면은 저 502 형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까 502 형이 성인이 되고 실업팀에 가게 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쯤에 502 형을 집을 맨날 놀러 갔었어요. 여느 날과 다르게 그때 502 형이 휴가가 나와서 502 형 집에 놀러를 갔죠. 한 2시쯤 됐는데 502 형 동생 중에 5반이라고 있어요. 아, 아들이 아닌데 5반? 예. 네, 저 예. 집을 맨날 갔어요. 비밀번호 알 정도로 정말 친했거든요. 둘이 같이 갔는데 5반이 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5반이 있는갑다 하고 502 형이랑 나 2시 놀다가 배고프니까 치킨을 시켜 먹자 예. 502 형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먹자 하고 이제 치킨이 왔어요. 5반이 밥 먹었대 이러니까 5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5반이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만 이러니까 아니 네가 들어가서 봐라 이러니까 없다 이러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러면서 진짜 뻥치지 마 있었잖아 이러니까 502 형이 좀 표정이 없더니 무서우면 문을 닫으래요. 아니 왜 이러니까 치킨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제보고 얘기한 말이 자기가 귀신을 봤었다고 한 거 기억나냐 초등학교 때. 그게 사실 5반이 방이 자기 방이었다. 저 방에서 귀신을 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아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그게 5반이가 아니고 다른 건가? 분명히 흰색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봤고 이게 사람 곁눈질로 봤을 때 잘못 본 게 아니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정말 그냥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개소름 돋는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날은 502 형 집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씻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뭐지 어디 갔지? 설마 아까 전에 5반이 방에 놓고 왔나?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제가 문을 열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덜컹덜컹 하면서 잠겨있는 거예요. 502 형 뭐 여기 귀신 나온다 해도 쫄아서 문까지 잠궈놨냐 이러니까 문을 뭔 잠그냐 니 열어봐 안 잠궜는데 이러더라고요. 잠궜잖아 이랬는데 분명 잠겨있던 문이 잠겼잖아 하면서 내리니까 갑자기 덜컹 하면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바로 저는 집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정말 귀신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슬며시 봤잖아요 저가. 그래서 있는 건가 싶으면서 그냥 집에서 쫄아서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저가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다고 한 사랑방 있잖아요. 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저가 사랑방으로 제 방을 옮기거든요.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 방을 옮겼을 때 맨 처음에 잤을 때 그 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사랑방이 있고 앞에가 대문에서 저희 집 현관으로 오는 그런 야외 복도예요. 네. 옆에 막 꽃 심어져 있고 맨 처음에 꿨던 꿈이 누가 저희 집을 거기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개인 사유지고 대문을 들어와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꼬마애가 막 달려가면서 지나가더니 뒤에 옛날 큰 장례 지내면은 막 앞에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 들고 상려복 차려입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집 복도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멍멍이가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갑자기 멍멍이가 진돗개인가? 걔가 저를 보고 엄청 짖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하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저가 정말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나거나 쓸데없는 꿈만 꿔서 그런지 그건 너무 현실성이 있어서 기억이 아직도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죠. 502 형 집에서 귀신 아닌 귀신 같은 걸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래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제 방에 있었을 때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은 없었으니까 계속 까먹고 있다가 한 날은 또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근데 가위는 늘 눌리거든요. 가위가 많이 눌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부분, 뭐 발가락이랑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요. 그럼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도 뭐 가위? 늘 일상이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풀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옆으로 넘어져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시 눈을 한번 깜빡이니까 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진짜 뭐지? 이랬어요. 또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굴러서 일어났어요. 눈을 감으니까 또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무섭거든요. 별짓을 다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무서운 걸 넘어서서 아 진짜 이거 일어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념을 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옆에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침 됐다는 거죠. 저 소리를 냈어요. 하면서. 근데 분명 저가 소리를 나는 것도 제 귀로 들리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일어났고 한 것 같은데 뭐지 이러다가 저가 마지막으로 옆으로 굴러야겠다 하면서 옆으로 굴렀는데 몸으로 굴른 느낌은 나는데 그냥 몸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서 뭐에 치인 느낌이 들면서 저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심장마비인가? 이랬어요. 저는 진짜로. 예.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제 머릿속에서 누가 옆에서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눈이 안 떠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러다가 저가 눈을 떴는데 저가 진짜 밑에 튀어 있는 거예요, 땅에 일어나니까. 오.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무섭다. 근데 학교를 늦었으니까 학교를 빨리 갔죠. 이렇게 좀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저가 21년째 살던 주택에서. 예. 이제 작년으로 넘어오거든요. 23년도로. 네. 23년도는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들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큰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다 해서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거든요. 저는 대학 생활 때 이사를 가서 네. 어디로 옮긴지를 저가 방학하고 알았어요. 방학을 했는데 집을 갔는데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전과 다르게 크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놀라고 나와라 이러니까 원래 놀던 애들은 다 군대 가고 그렇더라고요. 21살이란 게. 그래서 별로 안 친하긴 했어도 학교 때 같이 놀던 애들을 다 모은 거예요. 20살 때 안 논 이유가 얘네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야 그럼 뭐하고 놀래 이러다가 맨날 PC방 가고 맨날 스크린 야구 치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 애가 옆에서 그러면은 폐가 체험을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폐가 체험이냐? 폐가 체험? 가면 가지 하면서 가오를 부렸죠. 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 차 가져온 애 차를 다 푼 다음에 이제 갔어요. 저희 지역에도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안 유명하다 안 유명한 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를 갔는데 앞에는 정말 무섭게 생겼거든요. 들어가거나 앞에서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별로 뭐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아는 폐가를 다 꺼내다가 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외가댁 산소가 서천에 있거든요. 네. 군산에서 서천 가는 길에 제 기억이 가장 오래됐으면 못해도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특징이 뭐냐면은 폐 모텔이에요. 이 폐 모텔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옆에 모텔 촌이거든요. 예? 이 폐 모텔만 영업을 안 해요. 거의 20년째. 그래서 저가 늘 가면서 생각해. 어렸을 때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옆에 이렇게 계속 영업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장사가 되는 건데 왜 저걸 건물을 냅두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폐모텔 가볼래? 여기 개 무서워. 나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거기 진짜 볼 때마다 오금이 질 정도로 무섭다 이러니까 서천? 뭔데? 그래도 뭐 가면 30분 안으로 가니까 가자 이러면서 갔어요. 애들하고 다 같이 5명 정도에서 같이 갔죠. 계속 쭉 가다가 정말 어둡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다 내가 가는 데는 진짜 더 무섭다 이러면서 갔는데 다 내려서 보니까 저가 낮에만 봐서 몰랐는데 진짜 어둡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을 보내도 될까요? 있어요 그 사진이? 네. 직접 찍으신 거죠? 네네. 예, 보내주세요. 이게 좀 밝게 나온 거는 갤럭시 야간 촬영으로 촬영한 거고요. 무섭다. 이 어둡게 나온 게 기본 카메라 최대 밝기로 찍은 거예요. 이 어둡게 나온 게 이제 원본 진짜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야간 촬영. 저는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맨눈으로 봐도 너무 어두워서. 옛날 모텔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 네, 여기를 갔는데 건물이 2개가 합쳐져 있었거든요. 왼쪽 건물, 오른쪽 건물이 있었어요. 크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 뭐 옆에 있는 애가 유튜브 보니까 노숙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앞에 보면은 풀이 무성하고 노숙자가 거기서 보잖아요. 그럼 노숙자가 아닐 정도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다 그냥 하는 소리죠. 무섭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겉에서만 보자 이러길래 그래 보자 이러다가 운전을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야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저기 뭐 있다고 이러니까 아니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오른쪽 가장 윗 꼭대기 가장 오른쪽 방에서 흰색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저기 그래 봐 이러면서 제가 봤어요. 보는데 정말 어두워서 이게 발광체 빛이 나면은 빛이 난다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흰색 어두운 색도 구별을 못할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 보다가 흰색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구름인가? 아니 커튼인가? 이러면서 옆에서 이미 얘가 뭘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전 의심을 하는 상태로 봤죠. 근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502형 집에서 본 흰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물음표였는데 그때 느낌표로 딱 바뀌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저가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나 진짜 봤다. 나 다 걸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있어도 뭐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랑 운전한 친구 2명만 봤고 뒷자리에 앉은 3명은 안 믿는 거죠. 얘가. 저희 2명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다 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냈어요. 그 자리는. 운전한 애는 자기 귀신 봤다. 소금 뭐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찜질방에서 소금방을 들어가더라고요. 찜질방 같이 가자 해놓고서는. 본 거 맞나? 이러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죠. 나 귀신 봤다. 여기 우리 맨날 서천 산소 가는 길 해못해 거기 귀신 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뭐 들어가냐 이러는 거예요. 후설을 한번 듣고 재밌는데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 말고 뒤에서 3명에서 또 갔대요 거기를. 근데 그때는 들어갔대요 밤에 왼쪽 건물을. 그 건물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통형으로 된 계단으로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방들을. 오른쪽 건물하고 왼쪽 건물하고 이어지진 않아서 저희가 귀신을 본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왼쪽 건물로만 들어가서 애들이 쭉 올라갔다 와서 내려와서 뭐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갔다 온 애들을 저희가 만났어요. 시내에서. 그래서 니네 어디 갔다 왔냐 모텔 갔다 왔다 뭐 없더만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왼쪽 건물 들어갔다 왔다. 아 오른쪽 건물을 봤는데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지 왼쪽 건물 왜 들어가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표정이 굳더니 그때는 걔는 없었거든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굳더니 나 오른쪽 건물에서 사실 사람 얼굴 같은 걸 봤대요. 얘기를 안 했는데 걔는 그 자리에 없었고 왼쪽 건물에는 자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건물 창문을 봤는데 거기서 사람 얼굴이 기웃기웃거리는 거 봤는데 자기가 그냥 잘못 본 건가 싶었대요. 예. 그래서 야 맞지? 거기 좀 흰색 사람 실루엣 맞지 않아? 이러니까 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끼리 그 소문이 탔죠. 예? 귀신이 정말 100% 확률로 나오는 곳이 있다. 여기는 상시 거주 중이다 귀신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때 가장 오래된 친구 원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원숭이라는 친구는 해병대거든요. 걔가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너 해병대 귀신 잡는 거 맞냐면서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 진짜 잡는다면서 갔어요. 또 걔랑도. 근데 거기 또 원숭이랑 같이 학교 나온 친구인데 걔도 해병대인데 원숭이보다는 후임인 친구도 있는데 걔도 그냥 어떻게 끌려간 거예요. 예. 선임이 가는데 너도 안 가냐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갔는데 원숭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네. 귀신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난 그쪽 쳐다도 안 본다. 조수석을 탔는데 저가 조수석에서 창문도 안 내리고 손으로만 가리키면서 저쪽 봐라. 야 여기 앉아서도 보여 이랬는데 뭐가 무서워 없구만 이러면서 내리려다가 무서워서 자기도 내리긴 싫은지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 원숭이 후임하고 다른 친구도 있고 뒤에 이렇게 저희 4명이 있었어요. 예. 뒷자리가 더 잘 보이는 구조에는 불구하고 원숭이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나오는 출입구 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어도 거기가 정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네. 11시쯤이었는데 그때가 화물차가 정말 쌩쌩 다녀요. 거의 국도에서. 저는 그러다가 진짜 차에 치여서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너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면서 깨웠어요. 차를 진짜 뭐 140, 150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정 좀 해봐 알았으니까 이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서 누가 계속 기웃기웃거려서 자기도 같이 봤다고. 예. 맨 처음에 천막인 줄 알았는데 사람 실루엣이어서 너무 놀라서 밟았다는 거예요. 도망갔구나. 오. 네. 그래서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다 뒤질 뻔했다 이러니까 자기 이제 절대 안 간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도 안 믿었지만 맨 처음엔 저가 봤어도 검증해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또 502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502형을 끌고 갔죠. 그때는 낮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502형 갔는데 가자마자 아 여기 뭐 없다. 여기는 딱 봐도 무섭게만 생겼지 뭐 없다 이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던가 이러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흔쾌히 뭐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짚더니 숲을 헤치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입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이제 딱 들리려는 순간 갑자기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자기 심장에 손을 갖다 대더니 나 지금 심장 뛰는 거 보여? 아니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 여기 내가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들어가려는 순간 얘가 진짜 더 이상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느낌이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진짜 에바다 여기는. 낮이었는데도 그럴 정도면은 진짜 무섭다 이러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가족들한테 갈진 않으니까 이걸로 사고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누나들한테 얘기했죠. 큰 누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 귀신 봤다니까 귀신 있지 이러더라고요. 누나 귀신 본 적 있어? 이러니까 자기는 귀신을 본대요. 근데 어렸을 때 누나가 계속 그런 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니까 야 우리 그 살던 주택 거기도 귀신 많이 나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에? 이러니까 아니 나 원래 살던 내 방도 귀신 많이 나왔어 이러니까 2층? 이러니까 아니 1층. 아 1층 어디? 이러니까 네가 쓰던 방이 원래 내 방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 좀 어렵죠. 근데 2층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해 이러더라고요. 2층 왜? 이러니까 누나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나 친구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서열을 따지면 저의 조카죠. 예? 근데 누나의 친구 아들이 갓난 아기 때 저희 집을 놀러와서 누나 방이 2층이니까 거기서 잔 적이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같이 자다가 누나 친구는 밑에 화장실을 갔나 어딜 갔었고 그래서 대신 저희 큰 누나가 친구 아들을 봐주다가 같이 잠들었나 봐요. 꿈속에서도 같이 자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같이 자다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와 애기다 만져봐도 돼? 이랬대요. 만져봐? 이랬거든요. 저희 누나가 좀 쿨해서 그런데 갑자기 알았어 하면서 손을 대는 순간 애가 울어서 깼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이 2층에 가기만 하면 운대요. 와, 예. 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가 21년을 살면서 2층에서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주택을 살면서 저가 창고에서도 잡았는데 2층에서는 잡은 적이 없을 정도로 2층을 진짜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2층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것도 한 게 저희 집 뒤가 산이에요. 네. 근데 2층에서 지네도 많이 나오고 주택이어서 벌레가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좀 이상한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누나가 귀신을 보는구나 이랬는데 그때 누나는 신혼이었고 저희 조카가 한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누나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귀신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이래서 뭔 신축 아파트에 귀신이 나오냐. 그래서 저는 21세기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귀신을 여기서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눕기만 하면은 여기 집 현관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대요. 꿈속에서. 예. 그래서 진짜 스펙타클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러고 말고 있었는데 저도 놀 거 놀고 일할 거 일하고 한 3개월 있다가 봤어요. 예. 누나를. 저번에 귀신 봤던 얘기 해줬지? 이러더라고요. 한 자리에만 누워서 보면 나온다는 그 아저씨? 이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아니 그 아저씨가 한 날에는 가만히 맨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날에는 이제 혼자 안 올 거야 그랬대요. 그 아저씨가. 누나가 그래서 그래라 이러고 말았대요. 네. 꿈속에서 또 거기서 자니까 진짜 다음 날에는 여러 명이서 서 있었대요 현관에. 네. 현관에서 서 있어서 진짜 왔구나 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뭐라도 데리고 왔구나 이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집중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귀신이. 그렇죠. 예. 저도 본 귀신도 그렇고 누나도 본 귀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극을 한 거잖아요. 예. 해도 돼? 해. 나와. 나 보고 싶어. 이 정도였는데 제 동생 조카 이름이 우천인데 우천이가 걸음마도 떼고 말을 좀 해요. 저보고도 외삼촌 이러고 한창 귀여울 텐데 얘가 어린이집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누나가 우천아 이제 가서 신발 신어. 신발 신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예. 현관을 막 뛰어갔대요. 현관을 막 뛰어가다 갑자기 우천이가 나오면서 엄마 저기 아저씨 있어 아저씨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오. 거기가 귀신 나왔던 자리거든요. 꿈속에서 여러 명이 서 있던 자리. 그 왜 이러니까 아니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저씨들이 막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천이가.
우천이가 정말 어린이집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현관 근처에도 안 갔대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하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낸 사촌형을 만난 거예요. 사촌형이 서천에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폐모텔 본데가 서천이잖아요. 그래서 형 서천에 나 저번에 놀러 갔는데 옆에 폐모텔이 있다. 거기서 뭐 귀신 저번에 봤는데 100% 확률이다. 진짜 몇 번 갔는데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누구 누나 데리고 가면은 또 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누나가 누구냐면은 제 큰 고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누나죠. 근데 저 말했듯이 저가 늦둥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저 10살 때만 해도 4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친하죠. 사촌 누나라 해도. 그 누나가 왜 이러니까 그 누나 무당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 누나가 무당이야? 전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몇 번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뭔 얘기를 해봤자 잘 지내냐 공부 열심히 하냐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 누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할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이러니까 근데 이런 개꿀잼 스토리를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주냐 이러니까 엄마랑 누나는 그거 얘기해봤자 뭐 자기는 보지도 못한다. 엄마는 뭐 자기는 귀신 보지도 못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짜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늘 할머니가 하던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산이 6.25 때 평생 같이 살던 소꿉친구들도 북쪽 사람으로 몰리면은 처형을 당했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디 뒷산 굴을 파놓고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흘려 들었죠. 근데 저희가 이사 갈 때쯤에 뒤에 산을 다 한번 밀었거든요. 나라에서. 뭐 조경 작업을 한다 했나? 근데 거기서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 굴이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던 그 사람 쏴죽이던 굴이 저 굴이라고. 근데 저희 집에서 진짜 한 50m도 안 되거든요. 바로 뒷산이에요, 그냥. 이래서 소름이 돋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사랑방에서 꿨던 꿈도 여기 좀 귀신이 많이 꼬이는 터가 아닌가. 저희 옛날에 살았던 주택이. 왜냐면 저희가 애를 많이 키웠었거든요. 밤만 되면은 계속 산 쪽으로 짖었어요. 오. 얘가 동네 고양이 보고 짖나.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정도 짜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저희 큰 집을 잘 안 왔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촌 누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터가 있다 집이. 네. 저희가 이사 갈 때도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집이 터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네. 신기한 일이 있어서 제보 드렸어요. 야,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야기를 잘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메로나님께서. 네? 그래도 저 처음이어서. 근데 처음이셔도 막상 시작하고 초반에는 좀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그죠? 근데 듣는 사람도 재밌어야 목적에 합당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소름 끼치게 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메로나님께서 네.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로나님께서 겪었던 게 막 스펙타클하게 엄청 자극적이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 거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제보해 주실 때는 서론, 본론, 변론 순서대로 적어주셔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